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비가 어릴 때 8살 때 누상촌의 어린 효자로 탁현뿐만 아니라 인근 그 불악 고을에까지 전부 소문이 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유비는 5살 때 아버님을 여의게 됩니다. 그 아버님이 원래 유주의 현의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보이차를 구하려고 세곡선을 타게 됩니다. 보이차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비 어머니가 유비를 낳다가 몸이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유비를 낳고 나서. 그런데 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보이차를 이 한약재에 섞어서 이렇게 달여서 먹이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보이차는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그 황족들 중에서도 가장 어른들만 이렇게 보이차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이차는 그 남만에서 나는데 지금은 뭐 누구든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이차가 남만에서만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실에다가니 곡물로만 바칩니다. 그래 그 보이차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찻잎을 봄에 따서 살짝 데친 다음에 여기에 동그랗게 묻힙니다. 동그랗게 뭉쳐서 위를 황토로 감싼 다음에 양지가 4시간 정도 빛이 비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곳에다 놓고서는 숙성을 시키는데 30년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후에 오래 만들어서 놓으면은 31년째 되는 해에 이걸 황실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황실에서는 이 숫자를 제약을 합니다. 더 이상은 못 만들게. 그러니까 그 보이차를 만들 적에는 황실에서 100개를 만들어라 하고 얘기하면 110개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개 중에서 부실한 게 나오면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10%는 더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30년간 이 숙성을 시킨 다음에 황실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 남만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유주에서 구하려면은 세곡선을 타고 낙양으로 그 세금으로 거둔 곡물을 이송을 하고 또 남만에서 낙양에서 남만으로 또 갑니다. 요 배가. 그래서 남만에 그 세금으로 거둔 곡물 뭐 여러 가지죠. 그걸 싣고서는 낙양으로 왔다가 다시 유주 역숙과 그 세곡나루에 오는데 거의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기간이. 그래 그 보이차를 가끔 구해가지고 그 10% 남는 중에서 황실에 납품을 하고 남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관리들이 눈을 감아줍니다. 10%까지는. 그래 유비 아버지 유홍이 그 보이차를 구하려고 유비가 3살 때 이 세곡선을 탑니다. 자진해서. 그래서 낙양으로 갔다 남만으로 가서 보이차를 구했는데 낙양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요 세곡선이 전부 전복이 됩니다. 바다에 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차 되는 해에 유비 아버지는 못 오고 황실에서 보내는 우입회하고 10,000전짜리 수표가 옵니다. 유비 어머니가
요 우위패하고 만전짜리 수표를 가지고 유원기 숙부한테 찾아갑니다. 그 동네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 당시에는 거의 그 집성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집성촌이 남아 있는데 이가장, 호가장, 뭐 장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성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 누상촌은 황족들이 살기 때문에 유가장으로 유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황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서 누상촌으로 부릅니다. 그 누상촌에 유원기 숙부가 삼노 중에 한 명입니다. 유비 어머니가 요 일만전의 수표하고 우위패를 가지고 가서 그 숙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년간 유비를 데리고 종묘지기를 하겠습니다. 그 종묘지기는 뭐냐면 그 동네에 선조들을 모시는 종묘가 있습니다. 그 종묘 옆에는 그 종묘살이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초가집이 있어요. 그 초가집에서 살면서 이 종묘에 3년간 그 선조들한테 그 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우위패를 닦으면서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렇게 그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불악에서 삼노들이 회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최소한도가 그 1만전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먹을 걸 이 삼노들 중에서 한 명이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돈으로. 그 종묘지기를 하는 사람은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숙부 유원기하고 삼노들이 상의할 결과 종묘지기를 할 수 있다고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비 어머니하고 유비하고는 이 종묘 옆에 초가집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종묘지기를 합니다. 그 종묘지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묘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돼요. 그러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제를 올리는데 그 먹을 음식하고 그 나물류 해갖고서는 그 제를 조상들한테 올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올린 것은 점심에 먹는데 점심에 새로운 것을 올려야 되고 점심에 올린 것은 저녁에 먹으면서 저녁에 새로운 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올린 것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올리면서 먹습니다. 남자들 건장한 사람들은 그 심요살이를 그 묘 앞에서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요 종묘살이는 그 옆에 초가집에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낮에는 그 조상들 우위패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우위패를 깨끗하게 이렇게 닦습니다. 닦으면서 그 우리 이번에 돌아가신 유비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심요살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만 이 종묘지기는 그 동네에서만 그러니까 그 집성촌 동네 내에서만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요 3년 종묘지기가 끝나면 우위패를 조상들 옆에 이렇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비 어머니하고 유비하고는 3년간 이렇게 종묘지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묘지기를 이제 3년간 하고 마지막 날은 그 유비를 그 숙부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유원기한테 보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큰아버지께서 한번 와보십시오 하고 그 유비가 가서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유비 어머니가 이때
마지막 제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 3년간 종묘지기를 하게 되면 아주 고달픈데 그것도 먹을 것을 또 유비하고 둘이 나눠 먹으니,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3년간을 견디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아주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몸이 반쪽이 되는 겁니다. 그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는 거죠. 그 마지막 날 그 유비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그 유비가 가서 큰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종묘에 왔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손가락을 코에 이렇게 대보니까 숨은 미약하게 쉬고 있어요. 그 유비는 어릴 때부터 그 책을 많이 읽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경청하기 때문에 요런 때에 대처하는 법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종묘 옆에는 탱자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 그 탱자나무에 가서 가시를 하나 채취를 해서 손가락을 찌릅니다. 그게 피가 이제 나오는 것을 어머니 입에다 이렇게 짜서 어머님 입에 넣어줍니다. 그때 이제 그 숙부 큰아버지 유원기가 오다가 이 광경을 봐요. 그러면서 비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유비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이 쓰러져 계셨기 때문에 제가 피를 입에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원기 숙부가 그럽니다. 그건 잘했다. 그런데 얼른 가서 의원을 데리고 오는 것이 더 낫겠다. 가서 의원을 데려와라. 그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동네 의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삼노들이 어릴 때부터 삼노들이 그 불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누구네 아이가 학문에 아주 뜻이 있고 누구네 아이는 무술에 뜻이 있고 누구네 아이는 상업적으로 머리가 발달해 있고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노들이 지정을 해줘요. 너는 의원이 되라. 그러면 이제 의원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너는 무사가 되라. 그러면 무사가 되는 길로. 그 삼노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금은 부모가 결정도 못 합니다.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삼노들의 결정권이 셌습니다. 삼노가 뭐냐면은 그 불악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세 분이서 그 삼노라고 합니다. 세 분을 혼자 결정하면 독재적으로 되잖아요. 그 세 명이 합의해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세 명이 화백제도죠. 세 명이 딱 뜻이 모아져야 그 결정대로 나가는 겁니다. 요때는 촌장도 반대를 못 합니다. 그 삼노들이 결정권이 세죠. 그 유원기 숙부가 그 의원을 가서 얼른 데려오라고 합니다. 집성촌 여기에 의원이 아주 머리가 좀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인근 불악에서도 만약에 그 불악의 의원이 못 고치면 여기 누상촌 의원한테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고칩니다. 유비가 요 의원을 모시고 왔는데 의원이 딱 보니까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그래서 의원이 얘기합니다. 그 위험한 고비는 아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러졌을 때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가 극히 어려운데 이것은 아주 내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 유원기 숙부가 얘기합니다. 유비가 손가락에 피를 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네. 그러니까 의원이 박수를 딱 치면서 그러면 그렇죠. 그게 비상약입니다.
이렇게 쓰러졌을 때는 뜨끈뜨끈한 피를, 뜨끈뜨끈한 음식을 이렇게 입에 살짝 넣어주면은 그게 아주 효과가 좋은데, 이 아이는 어떻게 그걸 알고 피를 입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의원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이 한약첩을 줘줘서 집에서 5일간 달여서 먹고 유비 어머니는 기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아주 그 누상춘 의원이 유명하기 때문에 인근 고을에서 못 고치는 그 환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상촌에 8살 먹은 아이가 어머니를 의급상황에서 구했다. 아주 효자다. 그게 누구냐? 유비다. 유비는 그 뽕나무집 아이라고 이렇게 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유비네 집의 앞에는 아람들이 뽕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하늘 천장을 찌르는. 그래서 그 뽕나무집 아이 하면은 그 어린 효자, 요 소문이 탁현뿐만 아니라 그 인근 고을에 다 퍼집니다. 이 의원에 의해서. 그 환자들이 오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탕약을 다릴 뜸하게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이 의원은 또 이야기하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상 그 유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효자가 우리 노상촌에 있다.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거기를 그냥 그 비상으로 이렇게 피를 가시로 이렇게 찔러서 피를 목에 어머니 입에 넣어드려 가지고 구해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인근 마을에서는 그 누상촌에 뽕나무집 아이 유비가 어머니를 죽어가는 어머니를 구했다. 최고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어머니를 이게 한 입 걸로 두 입 걸로 이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죽은 어머니를 구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굴러가다 보면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러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8살 그때 이제 좀 지나서 요 유비가 이제 그 아버님이 세곡선을 타고 가서 남만까지 갔다가 오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보이차를 구해야 되겠다. 보이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고 의원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의원한테 묻습니다. 내가 보이차를 구해가지고 어머님이 저렇게 몸이 시원찮으신데 나를 낳다가 보니까 이렇게 몸이 허약하게 되셨는데 그걸 구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합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 보이차를 구하려면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2년 만에 한 번씩 그 세곡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2년이면 돌아온다. 그 호의 무사로 타는데 그 1년에 한 명씩 해서 2명이 교대로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게 그 역수 세곡나루에 가면 그 사람이 타는 것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은 낙양에 갔다 남만에 갔다 또 다시 낙양에 왔다가 역수가 나루터로 오는데 한 2년이 걸린다. 그게 1,000원을 얻으면 보이차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남만에 가서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요 납품하는 보이차가 잘 숙성이 됐으면 10%가 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요게 숙성이 잘못되면 30년간 숙성을 시키니까 요게 잘못되면은 그거 10%도 거기 잘못된 것을 빼고 거기다 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패된 것을 가져와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차를 구하는 과정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산삼을 구하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중국에서는 보이차가 이거였어요. 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안의 산삼. 그런 게 우리나라의 산삼 이거. 그래 이제 중국에서는 그 차 문화가 발달하는데 차 문화가 어떻게 발달하냐 하면은 중국의 그 물은 위에서 그 비가 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일 이내에 전부 바다로 흘러갑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이 없어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저 황하 꼭대기에서 쯤에서 비가 오면 요 물이 흘러서 우리 황해 그쪽으로 올 때까지 한 10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 흘러내리냐면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멈춥니다. 흘러내리질 않고. 그래서 멈춰가지고서는 몇 년 지나면 썩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해도 전부 이거 황토가 섞여가지고 황토가 섞여서 그냥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수를 그냥 강물 떠서 먹어도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만 그 옛날에는 그냥 지금도 뭐 저기 산골 아주 그냥 그 산 중턱쯤 가면은 그냥 떠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중국에는 전부 이게 황토물이 섞여 있어서 황토 냄새가 진할 뿐더러 그 잘못하면은 그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전부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끓여 먹으면은 또 이게 황토 냄새가 아주 그 좀 역겨워요. 그러니까 거기다 찻잎을 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황토를 희석을 시켜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차 문화가 아주 고대로부터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 문화적인 그 차이죠. 우리나라하고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보이차는 가장 그 인체에 이롭고 또 만드는 과정도 어렵고 또 비싸고 뭐 귀족들 중에서도 아주 그 황족 중에서도 최고 위 어른들만 이렇게 보이차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 그 유비가 의원한테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최대한대로 보이차를 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 집으로 옵니다. 그래 그 유비는 요때부터 그 돗자리하고 그 집신을 그 만듭니다. 만들어서 탁현 그 시장에 나가서 이제 그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보이차를 사려고 그 8살 조금 지나서부터 8살 그 종묘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춘추를 외우면서 춘추책을 옆에 놓고 춘추를 외우면서 돗자리를 그 짜고 그 집신을 엮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은 유비하고 놀았다고 하면은 어른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효자하고 놀았다. 그 잘했다. 그러니까 그 뽕나무 밑에는 유비네 집 앞에 있는 뽕나무 밑에는 아이들이 항시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인 아이들은 전부 유비를 대장으로 받듭니다. 왜 그러냐면 유비하고 놀고 왔다고 하면 어른들이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그 효자하고 같이 놀았어? 잘했다. 이러니까 그 누상촌에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탁현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그 유비하고 놀고 싶어서 유비한테로 옵니다. 그 나이 또래들이. 그 유비 집 앞에는 항시 그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상산에 사는 노웅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노웅이 조자룡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노웅이 지나가다가
딱 그 뽕나무를 딱 보면서 이분이 또 이제 학문 쪽으로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 요 집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딱 유비를 보고 그럽니다. 저기 그 귀 큰 아이가 유비가 원래 귀가 이 어깨까지 닿아요. 그래서 그 본인 눈으로 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양쪽 팔이 이 무릎을 본인 무릎을 이렇게 지납니다. 팔이 길고 귀가 이렇게 아주 그냥 큽니다. 그 상산 노홍이 이렇게 유비를 보면서 저 귀 큰 아이가 이 집에 귀인으로 태어났구나.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갑니다. 그 나중에 그 요 상산 노홍의 손자 조자룡이하고 유비하고 이게 만나는 그런 인연도 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엮어주게 그렇게 됩니다. 그 오늘은 유비가 8살 때 누상촌의 어린 효자로 탁현뿐만 아니라 그 인근 고을에까지 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죽어가던 어머니를 손가락에서 피를 내서 입에 넣어들여서 살려냈다. 그 다음에 요 유비가 보이차를 구하려고 작정을 했다. 보이차를 구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집세기하고 돗자리를 만들어서 그 시장에 나가서 팝니다. 그 돈을 계속 모읍니다. 보이차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유비가 이 보이차를 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동네 그 한량들한테 좀 구타를 당합니다. 그런데 공순차이를 만나서 거기서 구함을 받고 또 우연찮게 화타 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화타 의원은 아주 젊을 때죠. 2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그렇게 화타 의원이 이것을 지나다가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또 그 허약한 어머니를 튼튼한 몸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찾아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유비가 효자로 거듭나는 지금은 누상촌의 탁현 인근 고을에 소문이 났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구하면서 하북 일대에 황하간 북쪽에 전부 그렇게 소문이 나는 효자로 소문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